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주식TV 미라클입니다. 모두 좋은 날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여름이 벌써 끝나가는 기분입니다. 8월 말인데 벌써 날씨가 더울 게 별로 없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는 하나의 섹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섹터. 그 중에서도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섹터를 갖고 나왔어요.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올해 들어서 거의 상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고, 지금 코스닥에서 안 오른 섹터가 몇 개 없습니다. 안 오른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5G랑 바이오 쪽,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최근 2차전지도 엄청 올랐고, 순환매가 나왔는데 이쪽은 순환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원인이 뭐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모멘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자잘한 수익은 어떤 종목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은 바이오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꿈을 먹고 자라는 종목들이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어떤 상황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오 섹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일, 줄기세포, 화물 같죠? 예. CMO나 CDMO, 요즘 가장 핫한 섹터죠. 예를 들어 뭐 신약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상승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관련주들. 제가 지난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이쪽도 이미 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 조금 힘들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치료제 쪽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질병 치료제. 이게 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쪽 회사들은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런 회사들의 모멘텀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모멘텀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급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아서 이거를 매수한다면은 어느 순간은 분명히 기대감이 형성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요것들을 좀 삭제를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역항암제나 치료제 쪽이에요. 이쪽은 신약입니다. 신약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이 회사의 모든 게 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의 기업 가치가 아무리 없더라도 치더라도 뭔가 신약이 나오게 되면 그 가치는 정말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치료제나 항암제 쪽을 말씀드린 이유가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그때 많은 그 치료제나 이런 항암제 만드는 기업들이 이때 자기를 다 뿜뿜해요. 우리 이렇게 이런 기술 갖고 있다, 이런 성과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라이센스 아웃, 에로, 기술 계약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기술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에서 12월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1월에서 2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락을 좀 멈추는 분위기예요.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이런 회사들은 더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고 더 빠지진 않아요. 다만 시장이 좋으면 좀 올라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별로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못 다뤄도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고 무슨 기술 갖고 있고 지금 어떤 비전이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K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인수를 한다고 소문이 나왔었죠. 롯데에서 바이오 사업 진출한다고 소문이 나왔다가 그때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롯데에서 입지를 안 하고 있죠. 아무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밑에서 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면역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도 지금 FDA 이상 가 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절대 높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때 18만 원 찍고 이때 16만 원 찍고 지금 9만 원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요 구간대를 유지해줬죠. 10만 원 이하에서는 잡을만 하다. 이때는 시세 나오고 전이고요. 10만 원 이하에서는 잡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7만원 찍고 지금 3만원이에요. 반토막 났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뭔가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요 구간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매집 구간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 수익 관련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한번 상승 나오게 되면은 적어도 요 갭을 메꾸는 구간이 한 6만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져가시다 보면은 일단 지금 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메지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요즘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랐죠. 메지온 같은 종목이 정말 주가가 24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이 메지온의 치료제가 그 유데나필로 만든 건데 그 치료제가 원래는 심장병 약인데 간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공매도들이 여기서 다시 쇼커버를 치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죠. 오히려 공매도가 있는 종목들이 뭔가 호재가 나가서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한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 메지온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되는데 지금 얘네가 그 새로 나오는 약이 줄비고라고 하는데요. 그 약이 출시가 되면은 연 한 4천에서 5천억 정도 벌 수 있다고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여러분 셀리버리는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종목입니다. 면역 항암제 쪽이고 항암제 플랫폼 쪽 만드는 회사예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20만 원을 찍고 지금 6만 7만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아직도 바닥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격을 본다면은 이게 4만 원대부터 올라왔잖아. 4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5배 올랐죠? 보세요.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5배나 올랐어요. 근데 이게 또 저점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은 올라가게 되면 적어도 다시 1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셀리드. 셀리드는 좀 다른 접근으로 제가 갖고 온 종목입니다. 셀리드도 그 항암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때 상승 이후에 수렴했고 상승하고 2차 사분 나왔고 다시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가 호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절가 11만 원 잡고 지금 현재 2만 원 정도니까 손절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를 손절 잡고 지금 들어가 계시다가 한 14만 원 정도 가면 매도한 전략. 이거는 단기로 드리는 종목입니다. 예, 절대 길게 볼 종목은 아닌데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와서 좀 지지를 해준다. 그럼 장기로 봐도 괜찮다는 거죠. ABL 바이오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코스닥 150이죠. 지금 공매도들이 엄청 때리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관련 회사인데요. 이중항체 쪽으로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났죠. 근데 왜 반토막 났을까? 이 회사에 악재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이 회사는 잘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임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이 안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공매도를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회사들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의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도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 아주 좋은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 좋은 회사예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여러분 알테오젠 아시죠? 네,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보였던 회사예요. 저도 제가 리딩했던 분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이때 잡아가지고 이때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도 분명히 섹터가 돌아가게 되면은 상승이 나올 거란 얘기죠.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좀 일르고요. 예, 요 구간을 다시 지지해준다. 예, 7만 원 나오고 있죠. 예, 요 구간을 잘 지지해준다. 60일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럴 때는 좀 매수할 볼만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나올 굉장히 좋은 재료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다가 장기 투자로 가시면은 충분히 다시 14만 원, 15만 원 갈 수 있는 회사니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인데요.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고점 25,000원 찍고 지금 하락 이후에 지금 바닥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이 회사를 왜 눈여겨봐야 하냐면은 지금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9월이면 유럽 EMA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단 이때 상승 나온 이유가 러시아 기술진이 이수앱지스에서 스푸트니크 V 생산한 걸 확인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거란 말이죠. 본계약 체결하면은 이제 생산 들어가겠죠. 생산 들어가면은 계약 공시가 나오겠죠. 예, 수출 공시.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4,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연 매출이 한 2조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뭐 1년에 한 2, 3천억까지 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봐도 한 1조 5천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약간 모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푸트니크 백신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계약을 기다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계약이랑 생산만 시작된다고 해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오늘 갖고 나온 종목 공통점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고요. 그리고 고가에서
50% 이상 하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매우 많은 종목입니다. 다만 기술력 있고 모멘텀은 그대로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무도 안 살 뿐이 누군가 사서 한번 숨기 시작하면 다 따라간다는 거죠. 섹터 자체가. 이러한 종목들이 보통 늦가을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 인플레이션 아무 상관없어. 금리 아무 상관없어. 그냥 모멘텀 가능성만으로 가는 회사들입니다. 뭐 테이퍼링 한다 말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괜히 실적주 갖고 있기보다는 이러한 성장주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 갖고 나왔고요. 어디까지나 제 뷰고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적어도 2분기, 6개월 이상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장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을 잘 맞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승하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는 매수를 멈추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오래 오르고요. 떨어지는 것도 지금 6개월 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아 가셔가지고 중장기적인 뷰로 추천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 종목 유명한 회사들, 정말 기술력 있는데도 계속 빠지는 회사들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회사가 뭘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 어떤 논문이 나오고 있고 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최근 구독자가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고요. 평생 기회가 몇 번 와요. 그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은 미라클이었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